마트의 노란 진열대에서 마주하는 오뚜기의 빨간 로고는 우리에게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 무한한 신뢰와 따뜻한 유대감을 상징하는 국민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이 기업은 우리 시대가 갈망하던 착한 기업의 전형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13년 동안 라면 가격을 동결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려 했던 노력은 오뚜기를 가뚜기라는 찬사로 이끌기에 충분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사랑했던 아름다운 신화 이면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뚜기가 쌓아온 눈부신 선행의 역사와 그 뒤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및 편법 승계 의혹을 냉정하고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뚜기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다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가진 창업주고 함태호 명예회장의 강직하고 애국적인 성품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 후 소령으로 전역한 그는 26세라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으며 가업을 잇는 편안한 길 대신 40의 나이에 독립적인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1969년 설립된 풍림상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분말 카레를 선보였고 이후 스프와 케첩을 연이어 출시하며 한국의 서구식 식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세계적인 식품 공룡 하인즈와 다국적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 상륙하면서 오뚜기는 창사 이래 가장 가혹한 생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거대 글로벌 기업의 승리를 예상하던 시장의 분위기와 달리 함태호 회장은 전 직원이 직접 발로 뛰며 거래처와 유대감을 쌓는 루트세일 전략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시식 판매와 같은 파격적인 마케팅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현장에서 공략한 끝에 오뚜기는 무려 10년이 넘는 치열한 전쟁에서 글로벌 기업 하인즈를 물리쳤습니다. 우리 시장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일궈낸 이 기적 같은 승리는 1987년 부도 위기에 청보식품 인수로 이어졌고 1988년 오뚜기의 상징인 진라면이 마침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후원은 IMF 외환 위기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후원 인원을 늘리는 결단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명예회장의 신념은 오뚜기가 단순한 식품 회사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상징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가 위협받던 시기에도 오뚜기는 라면 가격 동결을 선언하며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고 국민과 고통을 나누는 길을 택했습니다. 13년 동안 지속된 가격 동결 약속과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장학 사업의 확대는 오뚜기라는 브랜드에 착한 기업이라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중의 뇌리에 깊게 각인시켰습니다. 2013년 류현진 선수를 모델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진짬뽕의 기록적인 흥행은 오뚜기를 라면 업계의 부동의 2위 자리에 확고히 안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창업주 별세 후 경영권을 승계한 함영준 회장이 500억 원의 상속세를 편법 없이 분할 납부하겠다고 발표하자 대중은 오뚜기에게 가뚜기라는 최고의 찬사와 경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뚜기라는 화려한 이름이 전국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시점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서늘하고 충격적인 경영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오너 일가는 자신들이 소유한 광고회사 에드리치에 막대한 일감을 몰아주며 자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에드리치는 무려 1,400억 원 규모의 그룹 내부 광고를 독점하며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함영준 회장은 이 회사의 지분을 본사에 매각하여 119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으며 이 돈은 고스란히 개인적인 상속세를 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너 개인의 회사나 다름없던 오뚜기라면 이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기형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이 국세청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전체 매출의 99%를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 의존해왔으며 사실상 오너 일가의 사익을 위한 창고로 활용되었습니다. 함 회장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해 매년 약 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가며 사익 편취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 비판이 거세지자 오뚜기 라면을 자회사로 편입시켰으나 함 회장의 지분율은 여전히 규제 대상인 24.7%에 머물러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3년 동안 유지되던 라면 가격의 빗장이 풀린 시점은 오뚜기 라면이 자회사로 편입된 시기와 교묘하게 일치하여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구조 개편 비용을 결국 서민들의 라면값 인상으로 전가했다는 냉혹한 분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함 회장의 장남 함윤식 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오뚜기 SF로 향하고 있으며 이 회사 역시 내부 거래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뚜기 SF는 그룹으로부터 13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 성장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오너 3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안 오뚜기는 국내용 기업이라는 뼈아픈 한계와 조롱 섞인 현실에 직면하며 성장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경쟁사인 농심이 매출의 40%를 해외에서 벌고 삼양식품이 매출의 77%를 해외에서 쓸어 담을 때 오뚜기는 세계 시장에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습니다.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비전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성적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만 강한 면모를 보이는 오뚜기를 향해 방구석 여포라는 조롱을 던지기도 하며 그들의 부족한 해외 경쟁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마저 흔들리며 굳건했던 진라면의 위상은 짜파게티에 밀려 매출 순위 3위로 하락하는 수모를 겪으며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브랜드 신뢰도가 흔들리던 2025년 10월 비자금과 탈세를 전담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오뚜기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기업의 도덕성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서 함 회장 매형의 회사인 면사랑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토지 개발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협력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며 기업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32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를 살려낸 창업주의 숭고한 진심이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논란 앞에 무색해지는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큰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2025년 10월에 전격적으로 시작된 국세청의 특별조사는 오뚜기가 지난 수십 년간 정성껏 쌓아올린 착한 기업이라는 도덕적 자산이 실체 없는 신기루였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전담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본사에 대거 투입된 것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비상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토지 개발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은 가뜩이나 냉담해진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큰 공분을 샀습니다. 사실 오뚜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으며 2017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던 전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이라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해온 경영 방식은 법적 책임을 넘어선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겉으로는 비정규직 제로와 라면 가격 동결을 외치며 대중의 환호를 받았지만 안으로는 오너 일가에게 매년 180억 원의 거액 배당금을 챙겨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드리치를 통한 400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와 오뚜기 라면의 99%에 달하는 내부 거래 비중은 경영 효율화보다는 오직 총수 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사회적 선행은 결코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경영은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2년 동안 정성껏 쌓아온 신뢰 자본이 단 5년 만에 소진될 위기에 처한 지금 창업주의 숭고한 입대 정신과 토종기업의 기계는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오뚜기는 존망을 가를 절박한 기로에 서 있으며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은 물론 경영진의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뚜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낡고 위선적인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실체와 이미지가 일치하는 진짜 가뚜기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부 거래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는 일이야말로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수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경쟁사들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맛과 기술력으로 정면 승부하여 실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을 현재 10%대에서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오뚜기는 방구석 여포라는 조롱 섞인 오명을 씻어내지 못한 채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신뢰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쌓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오뚜기는 지금의 뼈아픈 시련을 통해 전 국민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뚝이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닌 풍자와 조롱의 도구로 남지 않으려면 오뚜기 경영진은 지금의 위기를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편법 승계 논란을 빚고 있는 오뚜기, SF와 같은 계열사들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오너 3세 승계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경영상의 선결 과제입니다. 함태호 창업주가 가졌던 진심, 어린 사회 공헌 정신이 후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뿐인 홍보가 아닌 행동과 투명한 숫자로 대중에게 명확히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오직 진실함에서 나오며 오뚜기가 다시 한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온 세상이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뚜기 신화의 몰락이 아닌 진정한 부활을 꿈꾸며 오늘 일상 경제학에서 준비한 오뚜기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